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3주 연속으로 지금 주말마다 어, 이 연말 기획이라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는 연말 12월이고 해서 배당을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저희 회원님 한 분이 또 그 리튬 니켈 제가 지난번에 하려다가 말았던 그 리튬을 좀 해달라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배당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리튬이나 니켈이 지금 최근에 또 너무 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 때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좀 아예 종목을 반으로 줄이고 하루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번에 하려다가 이제 좀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 배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배당을 주제로 만들려고 했는데 한 주 더 하고 다음 주에 봐서 배당 가지고는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리튬도 아니고 니켈도 아니고 그냥 리튬 플러스 니켈 플러스 2차 전지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들. 니켈 가지고 이제 조금 제가 종목을 찾기는 했는데 니켈하고 이제 리튬이 약간 섞여 있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또 그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종목들 중에 이미 너무 알려진 뭐 예를 들어 웰크론 한텍 이런 종목들은 좀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 제가 그때 소개해 드렸었나요? 그런 종목들은 빼고요. 좀 덜 알려진 종목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관련 사업들을 하는 시작한 그 종목도 있고 또 아직 좀 알려진 종목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은 12종목이고요.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내가 아는 종목이면 스킵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또 저 나름대로 방법으로 뭐 리튬, 니켈 또 추가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추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로 추렸는데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어도 시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 싶으면은 포함을 한 두세 종목 정도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12종목이나 되다 보니까 빨리 종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인테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나인테크 사업, 어떤 사업을 하나 보면요. 되게 흥미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용 2차전지 시장에 참여하여 리튬 이온 폴리머 2차전지와 충전기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어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며 당사의 제품이 표준화되거나 적용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용 2차 전지라고 하는 상당히 독특한 그 분야에 좀 뛰어들었고요. 그렇다면 돈을 좀 잘 버나 하고 실적을 살펴봤더니 매출액이 3분기에 219억 원으로 작년 동기 130억 원에 비해서 엄청 늘었죠. 누적으로도 620억으로 550억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마이너스 19억 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 7억 6천만 원 흑자로 돌아섰고 누적으로도 27억 원 흑자로 53억 원 적자였던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실적의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요. 차트 보면은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3,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고점을 4,500원 정도를 고점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그렇게 못 가고 있고요. 특히 240일 선에서 11월 중순에 눌렸었어요. 그리고 좀 빠졌다가 전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그런 흐름이어서 왜 이 종목이 못 가고 있지? 전혀 저는 좀 이상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체크. 지금 요즘에 방산도 아주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이고 2차 전지도 주목받고 있는 업종인데 나인테크는 그 둘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종목이어서 아주 관심이 가는 그런 흥미로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은 사실 다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모르는 종목이고 최근에서야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아이언 재련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제가 형광펜 칠해 놓은 폐리튬 2차 전지의 전고체 배터리용 리튬 회수 방법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 특허가 20년 동안 보호되는 특허가 2021년에 시작이 돼서 2041년까지 보호를 받는 그런 음, 상황이고요. 특히 코리아 니켈이라고 하는 이 형광펜 표시해 놓은 코리아 니켈이라고 하는 니켈 회사의 지분을 13%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다. 그래서 영풍이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었던 건 니켈 사업과 리튬 리사이클 관련된 사업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영풍 실적은 어떤가 봤더니 3분기에 1조 2,613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9,630억 원 작년보다 30% 정도 30%좀 더 많네요.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664억 원 흑자로 362억 원 적자였던 작년에 비해서 장족의 발전을 했고요. 누적으로도 1,950억 원 흑자로 작년에 마이너스 206억 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풍의 이제 일봉을 살펴보니까 역시 7월 달에 49만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11월 17일 날 90만 원까지 90만 3천 원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빠졌는데 금요일 날 20일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긴 매물대의 하단이 72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정확히 한번 볼까요? 용풍을 보면은 지금 매물대 하단이 71만 5천 원. 그래서 이 영풍의 하단은 주가 하단은 71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게 뚫려도 60일선이 68만 7천 원, 거의 69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가 길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대 하단 정도 71만 원대 정도에서는 저점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11월 25일 날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면은 그 정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니켈 금속과 니켈 합금의 재련 판매, 그다음에 니켈 관련 제품의 중개 및 판매업이라는 이 두 가지 니켈 관련 사업이 정관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니켈 가지고 아주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다이내믹 디자인의 사업 실적을 보면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160억 원 흑자로 160억 원 매출액이 발생을 해서 작년 동기 95억 원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요. 누적도 421억 원을 기록해서 407억 원 기록했던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보면은 마이너스 16억 원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49억 원,
적자폭이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누적으로도 영업손실이 56억 원으로 108억 원 작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디자인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봉 차트, 최근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를 봤더니 10월 초에 5,000원 밑에 4,000원대에서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네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4,000원대에서 16,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집니다. 이 481선 부근에서 완전히 크게 또 다시 하락을 해서 4,000원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6,880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주가가 어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하는 그 반복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다시 이 매물대 쭉 펼쳐져 있는 이 매물대를 상황을 보면은 6천 얼마 정도 될까요? 6,700원쯤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6,600원 정도에서 매물대 하단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도 아까 영풍처럼, 영풍하고 이제 계열사인데 그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상압 직접 침출 공법을 이용한 니켈 매트에서 니켈과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니켈 산화광으로부터 습식 건식 공정을 조합한 경제적 니켈 재련 공법, 이런 식의 그 니켈 관련된 사업들과 특허를 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고, 특히 아까 영풍 때 보여드렸던 코리아 니켈하고 특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허, 그 니켈 사업을 최근에 이제 추진하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을 보면은 3분기에 2조 7,444억 원으로 2조 4,146억 원이었던 작년 대비해서 15% 정도 매출액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506억 5천만 원으로 2,657억 원이었던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깎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영업이익이 조금 둔화된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7월 이후에 이제 44만 원 찍고 반등이 나와서 11월 23일 날 68만 5천 원까지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61만 원대까지 좀 밀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길게 매물대 펼쳐져 있는 이 구간 60만 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배터리 제조 장비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 이노메트리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자,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221억 원으로 120억이었던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늘었고, 누적으로도 496억 원으로 316억 원이었던 작년 대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16억 원 정도로 14억 원, 작년에 14억보다 훨씬 늘었고, 누적으로는 3,700만 원으로 23억 원이었던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3분기에 크게 실적 크게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노메트리 일봉 보면은 최근에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8,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자, 매물대 상단과 위쪽에 481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좀 힘겨워하고 있죠.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21선 부분에 지지가 나올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21선 현재 14,000원인데 조금 더 끌어올리게 되면 매물대 하단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14,100원 정도에서. 그래서 만약에 눌리면 다시 기회가, 매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쌍바닥 만들고 나서 크게 올렸지만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면서,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조금 힘겨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일곱 번째 종목은 E&D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E&D, 지금 당사가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전구체 소재는
양극 활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른바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새로운 화학 조성으로 합성한 기초 물질로서 리튬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화학 조성 설계 기술, 그 다음에 합성을 위한 공정 기술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E&D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3분기에 170억 원으로 작년 235억 원에 비해서는 크게 꺾였고, 누적도 441억 원 정도 되는데 569억이었던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12억 원으로 작년에 27억 원 정도의 반도 안 되죠. 그리고 누적도 32억 원으로 62억 원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크게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렇게 지난주에 481선을 뚫고 올라간 상태고요. 자, 금요일 날 일단 위아래 꼬리 길게 달고 이제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지금 그러니까 올해 6월 초, 그 다음에 9월 중순, 이 두 차례 고점이 3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분에서 매물대가 길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한 3만 원대 초반 정도로 후퇴를 했다가 48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매물대 구간으로 3만 원대 초반으로 밀려 내려오고 481선 부근에 닿게 되면, 그러면 다시 재매수를 했을 때 이번에 뚫게 된다면 이제 고점 쓰는 거죠. 그래서 E&D 지금 그 사업 기대감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소한 종목 DSK라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장비 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253억 원 기록을 해서 작년에 127억 원보다 2배 늘었습니다. 누적은 430억 원으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 2분기에 좋지 않았던 걸 3분기에 만회를 크게 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억 원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26억 원에 비해서는 좀 안 좋아졌고, 누적도 마이너스 95억 원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40억 대비 크게 나빠졌지만, 매출액이 일단 3분기에 크게 늘었다는 것이 주목이 되고요. 주가는 뭐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10월 초에, 그러니까 6월 달에 4,600원에서 10월 달에 6,500원으로 50% 정도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5,600원대로 이제 밀려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은 주가가 좀 딱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추이를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SM백셀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국내 유일의 건전지 브랜드로서 엄격한 원료 선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1차 전지와 니켈, 수소, 리튬이온, 차량 시동용 배터리, 산업용 전지팩, 군수용 전지팩 등의 특수 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뭔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3분기에 333억 원 매출이 작년에 166억 원의 2배, 누적으로 887억 원, 537억 원이었던 작년에 한 70% 정도를 늘려놓은 그런 상태고요. 영업이익은 3분기에 마이너스 8천만 원, 작년에 마이너스 21억 원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요. 올해 영업이익 누적이 10억 원으로 65억 마이너스였던 작년에 비해서 크게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적을 보면은, 일봉을 보면은 9월 19일 날 1570원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1,500원대, 1,6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11월 초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2,600원 정도까지 올린 뒤에는 매물대에 눌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6%, 마이너스 6%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그 481선, 241선 이런 구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1선에 딱 지지를 받고 당일날 반등이 살짝 나온 마이너스 6%가 당일 반등이 약간 나온 지점이고요. 여기서는 아래쪽에 매물대들이 이동평균선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펼쳐져 있어서 그리고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2121선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121선이 얼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1선이 2160원짜리네요. 그러면 2150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화전기인데요. 이화전기는 신규 사업. 자, 지금 신규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범위로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와 협력을 해서 배터리 팩 제조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배터리 셀 제조업체가 2차 전지 배터리 셀을 제작하면 당사가 해당 배터리 셀을 모듈화하여 또 패킹하여 전기자동차나 전기차 업체에 배터리 팩이 필요한 고객사들에게 최종 공급해주는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2차 전지 사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적 보니까 3분기 매출이 한 72억 원 정도, 작년에 122억 원보다 많이 줄었고요. 누적도 296억 원으로 341억 원이었던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2억 원으로 작년 마이너스 7억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자,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봉 차트 보시면은 6월 초에 1,6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722원까지 이제 밀려 내려온 상태고요. 10월 달에 665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화전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동전주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는 또 6월 달처럼 이렇게 급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주가가 최근 1년치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저점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화전진기 같은 종목이 좋아지려면은 아무래도 실적 기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적이 지금 계속 안 좋다 보니까 2차 전지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LX 인터내셔널은 여기 보면 자원 부문에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원래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니켈 광산 개발 등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에 대해 신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LX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LX 홀딩스가 먼저 주가가 튀었어요. 그러더니 LX 인터내셔널이 최근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 니켈 광산 하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니켈 회사를 또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4조 7,093억 원으로 작년에 4조 4,948억 원보다 늘었고요. 누적으로는 14조 6,474억 원으로 12조 원대였던 작년보다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은 2,725억 원으로 2,096억 원이었던 작년보다 한 30% 정도 늘었고요. 누적으로 또 8,076억 원으로 4,486억 원보다 한 45% 정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일봉을 보면은 7월 중순에 481선 찍고 반등할 때, 이 자리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때 25,000원 정도 했던, 27,000원 정도 했던 자리였는데, 여기서 이제 못 산 게 좀 아쉽죠. 그런데 9월 달에 49,650원, 거의 5만원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조금 하락을 해서 지금은 39,000, 4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41,250원까지 주가를 약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전망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고 아주 팔방미인인데 니켈 사업에 대한 이 주목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초록뱀, 마지막 종목이 아니군요. 초록뱀 ENM이라는 종목인데요. 화학사업 부문 보면은 리튬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뱀 컴퍼니, 초록뱀 ENM 이게 엔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차전지 사업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352억 원으로 25억 원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거의 15배가 늘었고요. 누적도 352억 원으로 누적으로 보면은 25억, 25억이죠. 그러니까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7억 원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16억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초록뱀 E&M이 10월 26일 날이 2230원으로 최저가, 그리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2차전지 사업의 그 어떤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디어 그 사업을 하면서 2차전지까지도 이제 지금 섭렵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아시면 되고요. 그 지금 주가에는 이 신사업의 이 2차전지 사업의 그런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직까지는 들쭉날쭉이라 그런가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당일날 발표하던 날 당일날 급등을 했었지만 그대로 윗골이 달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좀 도깨비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 지금 EV 첨단 소재는 FPCB, 그러니까 PCB라는 게 연쇄 회로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신경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플렉서블한 유연 연쇄 회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FPCB라는 것을 지금 생산을 하는데 업계 최고 수준의 양산 노하우와 캐파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주요 제품을 보면 오토모티브, 모바일, 또 EV 배터리,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은 게요. 지금 3분기에 169억 원 매출이 나왔는데 작년에 143억 원. 그래서 3분기 때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1, 2분기 때 별로 안 좋았던 게 많이 만회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 원, 작년에 마이너스 거의 10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자, 누적으로는 작년에 20억 흑자에서 마이너스 17억이라는 게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까이고 있는 게 아쉽지만 일단 3분기에 매출을 크게 늘렸다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일봉을 보면은 9월 말에 2,6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1,300원대에서 2,600원대로 두 배가 올라가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요.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초에는 하한가를 한번 맞기도 하고 지금 살짝 돌다가 급등, 그 다음에 21선에 눌렸다가 뭐 그러다가 지금 지난주에 하나, 둘, 셋, 4일 연속 음봉이 나온 그런 상황으로 1105원에 와 있는데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하한가 맞고 뭐 이랬던 이유가 유상증자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자, 지금 유상증자로 발행을 하는 그 359억 8,300 얼마죠? 360억 원 정도를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자금 조달의 그 목적이 채무를 갚는, 빚을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내에 이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하한가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뭐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운영자금 나머지 이제 149억, 150억 가까이를 이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이건데 뭐 보나마나 그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까져 있을 겁니다. 이게 어 아마 안 좋을 건데요. 제가 잠깐 보면 그냥 그래서 지금 회사 내에 돈이 없어요 하고 이제 자기 고백을 한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아주 뭐 냉정하게 하한가까지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
현금 흐름을 보면은 EV 첨단 소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0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플러스 22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왕창 까진 거예요. 그냥 손실 자체가 마이너스 81억이에요. 작년에 44억 원 흑자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이제 뭐 대강 봐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한가 맞고 지금 이렇게 주가도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유상증자가 성공하잖아요. 지금 이제 일단은 증자가 제가 지금 정확히 안 보고 또 껐네요, 창을. 그 증자가 성공을 하면 이제 회사에서 빚도 갚고 또 운영자금도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운영자금도 확보하게 되면 일단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업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담보가 또 되기 때문에 시장이 또 환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유상증자가 나왔고 하한가까지 맞은 뒤에 반등이 나올랑말랑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구간을 지나면, 그래서 유상증자가 성공하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한 1,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지난주 초에, 지난주 초인가요?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그 1,400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거든요. 그런 구간까지 이제 좀 밀고 올라갈 거예요. 지난주 지금 흐름을 보면은 월요일 날 1,385원까지 갔네요. 1,385원까지 갔다가 21선 밑으로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 이게 스케줄이 이제 쭉 나올 텐데, 만약에 EV 첨단 소재 관심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유상증자 그 공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은 발행가 2023년 1월 18일 날 2235원으로 발행을 해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22일, 그래서 청약 예정이 1월 말일, 그래서 신주의 배당 기산일이 1월 1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2월 14일. 그러니까 모든 게 1월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1월 달에 EV 첨단 소재는 1월 말쯤 됐을 때 이 지금 유상증자가 성공해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1월 마지막 주 정도? 좀 보니까 설이 지금 마지막 주 전주에 있는데, 그 무렵에 EV 첨단 소재의 유상증자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약간 꼬았어요. 리튬도 아니고 니켈도 아니고 이 둘을 좀 섞은 거에다가 이제 2차 전지 신규 사업을 하는 몇 종목을 섞었는데요. 처음부터 좀 소개해드렸으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 최근에 가장 핫한 건 맞아요. 리튬과 니켈과 뭐 2차 전지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을 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은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았는데요. 훨씬 많아요. 최근에 진짜 핫한 종목들을 추리면은 한 30종목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진짜 가장 핫한 종목이 맞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고 뭐 즐겨찾기라든가 관심 종목에 담아둔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단 갖고 계시다가 종목별로 막 순환을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때 좀 많이 눌리거나 이럴 때 매수해서 어느 정도 그 선까지 좀 올리면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연말 기획 세 번째는 리튬과 니켈과 또 2차 전지, 그동안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뭐 배당이나 아니면 내년도 실적 기대주 뭐 이런 걸 이렇게 잡아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또 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